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할 말을 하고 깔 것은 까는 인터넷 팟캐스트 까TV의 영원한 제작국장 까PD입니다. 제가 요즘 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면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관종이라는 이 단어를 지울 수가 없어요. 즉 다시 말해서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고 나서부터 뭐 그전에도 돋보이려는 그런 횡보가 좀 셌지만 이 대통령 스타그램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뭐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께 뭐 참배를 가서 뭐 이렇게 권양숙 여사를 만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착각에 빠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건희가 만든 나만의 대통령궁은 지인 놀이터요, 대통령 스타그램이요, 국민 놀리기다 라는 것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시다 보면 뭐 과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일단 이 말부터 이어나갈게요. 왜 우리 국민들에게 왜 사기를 치는가? 이거는 이 놀리고 사기치고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난 굉장히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불쾌해요. 불쾌해. 어떤 거냐면 대선 전에 본인의 어떤 뭐 정책 부풀리기, 자신의 뭐 돋보이기, 뭐 학력 부풀리기 이런 걸로 되게 이제 불거지자 이제 등 떠밀려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거기서 이 슬픈 모습으로 분명히 이랬어요.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좀 성찰하고 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아내의 역할로 좀 이 부인, 영부인 이런 호칭도 마다하고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찌그러져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굉장한 이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다 뻥이었어요. 이게 뭐냐면 이 대통령 되자마자 지금 뭐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 광폭 행보를 지금 하고 있죠.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이제 활동이 심한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기꾼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아까 띄워드린 이 그림, 여기다. 요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 성찰하겠다. 그러니까 남은 선거 기간이 끝나면 자숙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, 사실은. 왜? 누가 뭐라 그러면 남은 선거 기간 동안이라고 했잖아 랄 수도 있는 거예요. 이것들이 사기꾼들이 보통 문서화 시켜놓을 때 요매하게 썼는 이런 독소조항이라고 다를 바 없어요, 사실은. 이 말 그대로 됐잖아요. 뻥이라는 얘기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악어 눈물을 보이면서 이 비웃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제가 또 이게 돋보이려고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. 본인도 분명히 그랬어요. 돋보이려고 다 내가 한 짓이라고.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거는 사기고 그 위조를 통해 남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그 앞서 나갈 수 있는 걸로 그만큼 더 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만큼 못 누린 이 억울하게 못 누린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죠. 그렇게 밟고 올라가 사람이 이제는 공인이란 말이에요. 공인. 근데 오히려 더 모범이 되고 본인의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할 자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나라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누를 끼친다는 것은 아직도 솔직히 말해서 정신 못 차렸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본성 이런 걸 못 버린다는 거지. 어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을 못 버린다는 얘기예요. 사실은 이게 이런 사기를 뒷받침해 드릴게요. 이 본인과 공모해서 주가 조작을 한 그런 일당들이 이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는 판에 본인은 지금 조사도 안 받고 뭐 소환도 안 하고 지금 어영부영 지금 경찰도 거의 종결 처리할 이 상태예요, 지금. 이러다가 지금 그냥 종결이 되면은 이 대통령 이 부인으로서 이 법을 수호하는 어떤 대명사로 이루어졌던 자기 남편의 이 대통령이 되고 그 부인으로서 무슨 면목으로 국민 앞에서 뻔뻔히 고개를 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. 물론 이 사기꾼들은 뻔뻔하기 때문에 고개를 들겠죠.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 국민으로서 수치스러울 뿐입니다, 정말. 그래서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이 나라에
대통령이 지금 하나인지 둘인지 모를 정도의 어떤 그 느낌이 듭니다. 자, 이제 지난 대선부터 이 두 부부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영부인 이 김건희 여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했던 조리돌림, 아주 그 진짜 치욕스러울 정도의 어떤 그 행위들을 제가 낱낱이 한번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죠. 지금 죽었지만 옹호 발언을 했다가 여론에 부딪히자 이런 이 사진을 올렸어요. 이 개사가 사진을 올렸어요. 이거는 뭐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이 국민들을 개로 보거나 아니면 이 사과 따위는 개나 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굉장히 그 미천하게 우습게 보고 낄낄거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이 두 번째는 이 김건희가 이 대국민 이 사과를 했을 때 입었던 복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 검사를 소재로 한 그 드라마가 있어요. 이 비밀의 숲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검사의 부인으로 나온 역할이 요 옷을 입었어요. 근데 공교롭게도 이 옷을 대국민 사과에 입고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지금 현 정부에는 우연의 일치스러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건 신뢰가 안 되고 이 그런 대국민 사과를 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좀 창피한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에도 이러한 그 공모전을 해가지고 옷을 그렇게 계획을 해서 갖춰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보고 놀리고 이 와중에도 본인의 돋보임을 강조했다. 돋보임을 사죄하는 자리에 돋보임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이 김건희의 세 번째로 김건희의 이 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나는 이 김건희 팬클럽이 생겼을 때 솔직히 이런 마음은 가졌어요. 뭐 성형을 했든 안 했든 뭐 그냥 이쁘장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떠받드는 이 찐따들이 그냥 만든 이 팬카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 본인이 강신업 변호사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본인의 소식이라든가 사진을 뿌려가지고 오히려 기자들이 이 재배포를 하는 이 본인의 포장 사업에 몰두를 했다. 이런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인을 돋보이려고 튀고자 하는 어떤 나됨에 대한 거는 천성이고 못 버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 사진을 본 기자들이 뭐 김건희가 싸구려 옷을 입으면 검소한 여자, 비싼 옷을 입으면 품격에 맞는 여자, 하여튼 뭐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뭐 그냥 금똥이든 뭐 하여튼 이렇게 포장을 해대는 이제 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의 어떤 이 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얼마 전에 그 봉하마을을 갔을 때 동행했던 여자가 이 비선 실세냐 아니냐 무당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. 뭐 한간에는 뭐 무당 사진하고 대조를 해서 보냈는데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요. 무당 얘기가 왜 나왔을까? 이 사람이 엄청나게 무속 좋아하고 무당 좋아하고 부족 좋아하고 이러니까는 이 무당 얘기가 나오면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뭔 짓을 해도 당신은 무당이 연관돼 있다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 거예요,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터 스스로 돌아보고 이런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러한 프레임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뭐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씌워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좀 차가운 말이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. 당신이 뭐 정무직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에요. 그냥 대통령의 그냥 부인일 뿐인데 본인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뭐 그 어떤 뭐 경호는 받을 수 있겠죠. 당연히 이거는 뭐 이 대통령의 어떤 식구기 때문에 그런 기본 경우는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같이 움직인 동행인이 누구냐?
좀 말 들어보면 어디 뭐 충남대학교에 어떤 뭐 무용학과 겸임 교수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한간에는 그 몸으로 무슨 무용학과 뭐 관련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만 그건 모르겠어요. 뭐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뭐 무용을 했는지 날씬했는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, 첫째 이거예요. 비공식적으로 가기로 했다고 했으면 비공식적으로 가가지고 조용히 갔다가 올 일이지, 이거를 가기 전부터 언론에 퍼뜨리고 기자들을 떼거리로 데리고 가가지고 본인의 그 스포트라이트에 이용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을 이런 거에 또 이용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뭐 어떻게 보면 매일 자기 기사가 그렇게 나오니까 뭐 신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, 자, 두 번째로 이 같이 동행한 그 충남대 무용학과 김량영 씨는 이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서는 안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밀착 마크를 해가지고 같이 다녔다. 근데 경호처도 뭐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그냥 당연시 여겼다라는 것은 김건희의 입김이 내가 아는 지인인데 조용히 하라고 야단친 거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거. 그리고 이 들고 다니는 이 가방, 저는 이 뭐 현충원이든 뭐 노무현 대통령 참배든 이런 자리에 그러니까 하얀 장갑은 끼지 못할 망정, 이 정장은 입지 못할 망정, 이런 가방을 계속 내내 들고 다니는 꼴을 못 봤거든요. 그 누구도. 그래서 저는 이 경호처가 다시 한번 이게 판단을 해야 돼요. 그 가방을 열어서 어떤 뭐 무기가 될 수 있는,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를 조사를 해 봤는지, 아니면 그냥 가방 이 자체만으로도 이 안에 물건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내려 깔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경호를 받아야 될 대통령 영부인의 그 옆에 그런 걸 들고 다니게, 무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들고 다니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매뉴얼 위반이라고 보고,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. 워낙에 무당 좋아하고 이 신앙 좋아하는 김건희 여사가 왜 뜬금없이 노무현 대통령 참배를 갔을까? 어떤 뭐 신념도 뭐 솔직히 갑자기 아닙니까? 갑자기. 그래서 저는 저 가방 안에 무슨 뭐 살인 인형, 뭐 지푸라기 인형에 바늘 꼽는 거라든지, 아니면 뭔가 좀 안 좋은, 본인에게 유리한 기운이 갈 수 있는,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적, 뭐 이런 거를 챙겨가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들어요.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이지만 어디 언론도 어느 블로거도 이런 건 제기 안 했지만 저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, 사실은. 자, 세 번째로 자신이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 임직원 3명을 데리고 갔어요. 그 중에 2명은 대통령실에 취직하려고 이미 이제 진행 중인 거고, 지금 어떤 입김이 어떻게 작용해서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과 무슨 자질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 취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. 뭐 될지 안 될지, 뭐 언론이 불거졌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,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비선 실세고 이 대통령궁 안에 자기 영역 넓히기라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. 그 중에 한 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개사과 사건이라든가 후에 뭐 우크라이나 뭐 귤 사태라든가 이런 패러디, 아주 국민들을 우롱하고 아주 그냥 그 놀려먹고 키득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간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무자비한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.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PT 강사가 그 행정직으로 거기 취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 퍼스널 트레이닝 했다라는 사실이 있죠. 그래서 이런 거를 미뤄볼 때 지금 사실 뭐 대통령이 장난이냐, 대통령실이 뭐 그런 거 뭐 사적인 인연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 벌어먹고 놀이하는 데냐라는 이 여론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. 제가 요거 하나 빠뜨렸네요. 이 무용학과 교수라는 여자와 이 지금 김건희 팬카페를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가 아는 사이, 즉
이 단체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이인 거는 정말을 이 소름 돋는 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이 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 개판으로 얽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거는 뭐 제 이상 거의 그 PD 수첩 이상급이 좀 이거를 파고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일 같아요. 자,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기 부인의 어떤 나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이 공언을 하고 그걸 또 공약으로 했어요.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5층에 접견실을 만들어서 자기 부인 주겠다고 지금 그랬습니다. 이것도 역시 공약 사기고 공약 파기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기조를 펼칠 수 있느냐, 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이죠. 자, 이런 비선실세 그냥 아무나 그렇게 손 붙잡고 내 친구인데 뭐 어때? 라고 데리고 가는 이런 이 공적인 자리에 사적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이랬어요. 아니, 그렇게 데리고 가면은 안 된다는 법 있냐? 라고 반문을 했죠. 야, 이 사람아, 이거를 상식에서 생각해야지. 이거까지 법으로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야 될 일이야, 그러면은? 저는 이렇게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다고 해서 본인의 신념이 솔직히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아요. 본인도 이거 진짜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아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. 자,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요렇게 얘기했죠. 대통령이 내가 성대모사 한번 해드릴게요. 뭐 대통령이 처음이고 뭐 좀 알려주시죠. 뭐 내가 뭐 모르니까 뭐 족가라 그래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책임한 발상인지 모르겠어요. 이 대통령이 거의 다 처음이지 나는 처음이라서 못하겠다? 이러려면은 대통령 솔직히 때려쳐야 돼요. 이건 탄핵이 아니라 보니 내가 진짜 빠간 것 같다 하고 때려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서 이 나라가 정말로 솔직히 모르잖아요. 지금 미국 경제도 흔들리는 판에 우리나라 이 IMF 이상으로 파탄이 났을 때 뭐 대통령이 처음이라 좀 용서해 주시고 뭐 봐주쇼,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알려주쇼. 알려줄 것 같으면은 이거 언제까지 알려달라고 할 거야. 그렇습니다. 저는 스스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까피디라는 이제 단어를 쓰면서 한 게 이제 꽤 된 것 같아요. 역사로는 제가 뭐 많이 찍지는 않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인 것 같아요. 이 비상식적인 이 상황을 국민들이 정말로 잘 속아주고 정말로 잘 용서해주고 잘 넘어가고 잘 잊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했던 것이 제가 이 까피디를 하는 이 원인이었거든요. 동기부여였거든요. 이런 착함, 이런 국민들의 관대함이 이 썩은 정치인들을 이 썩은 정치인들의 비웃음을 만들어서 이 비웃음 속에서 이 나라가 망쳐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속아주고 너무 용서해주고 너무 잊어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이상 까피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